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려운 요즘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소폭 하락했습니다. 간밤 미국 연준이 FOMC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를 시작으로 점차 자산을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을 했고 기준금리는 현 1.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이미 예상이 됐던 결정이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전자, 통신업, 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장중 최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긴 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오늘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장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최근 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모양새. 7, 8월 달에 그 장이 좋지 않았을 때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7, 8월 달에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 3분 만에 급락을 한다든지 뭐 몇 분 만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10% 이상을 뭐 급락을 시키는 이런 종목들이 대거 쏟아졌었는데 최근 장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 역시 하락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은 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구나. 현재 장이 안정적인 장세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염두를 해두셔야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중간에 올라타시면 안 되는 것이고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확실한 대처가 없이는 그런 종목들은 올라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뭐 중간에 종목들이 움직임도 거의 없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급등을 하는 종목 그리고 또 급락을 하는 종목들뿐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다고 뭐 움직임도 굉장히 미미하고 급등하는 종목들밖에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 뭐 장을 보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이 굉장히 뭐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 관점으로 보셔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선침해 관점으로 노릴 수가 있냐? 바로 선침해 하기 전에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 전에 시그널을 한번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급등하기 전에 어떠한 신호를 한번 보여주고 급등을 하는데 이것은 장이 바뀔 때마다 그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최근 장에 맞는 그 급등 시그널을 포착을 하셔야 합니다. 장은 계속 변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매매법이 나중에 가면 통하지 않듯이 현재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지를 포착을 하셔야 하고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뭐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도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급등을 하는지 이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방송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까지 최근 급등 종목들은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급등을 하는지를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좀 불안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바로 잡지 마시고 급등 전에 나오는 그 시그널을 포착을 하시고 선취매를 하시라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하락했던 장 속에서 오늘 검색기에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어떤 종목 포착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깔끔하게 이렇게 세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KC피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구용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KC피드 최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포착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서 포착이 됐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뭐 장인 포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장인 포착이라는 검색식에 뜨던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평 돌파라는 검색식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검색식인데 예전에 장인 포착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주목받을 업종들, 뭐 당일날 포착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더 가져갔을 때 혹은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종목은 현재 장에서 대세 업종이고 그런 업종들이 자꾸만 포착은 된다면은
포착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 대세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중단타 스캘핑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최근에 주목받는 업종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주목받고 뭐 대세 종목들을 뽑을 수가 있는 검색식이었다면 이 이평 돌파 검색식은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에 중점을 맞춘 그런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실 때 뭐 3거래일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오히려 더 큰 수익률 뭐 장인 포착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 단타나 아니면은 가져갔을 때 뭐 안정적인 수익률을 노리신다면은 지금 이 이평 돌파 매매법은 조금 더 그 기간을 여유롭게 두고 매매가 가능하고 그 포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은 당일 뭐 10%나 15%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뭐 오늘 포착이 돼서 놓쳤다 하더라도 가져갔을 때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급등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장중에 포착식에 떴다가 사라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미리 관심 종목에 뽑아 놓으시고 오늘 뜬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따로 추려 놓아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최근 급등하는 종목들을 무리 없이 잡으실 수가 있겠다. 이 종목들을 잡으신다면 최근에 종목들이 올라갈 때 어떤 그 형태로 올라가 주냐면 뭐 대창스틸 같은 경우에도 금일 뭐 상한가를 가주면서 굉장히 급등 뭐 5분에서 6분 사이에 상한가까지 거침없이 급등을 해주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무리 없이 미리 잡는다거나 당일날 바로 포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검색식을 사용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맨 처음으로 포착된 이 KC피드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C피드라는 종목은 일단 뭐 추구용 배합사료 제조 업체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평 돌파 이 검색식은 기술적인 이 접근으로 포커싱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대략 어느 업종이고 어떤 기업인지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기술적인 초점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착된 이 시기가 2시 51분입니다. 2시 51분이면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 뭐 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포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대략 요 정도 지금 시간대에 포착이 되었는데 포착이 됐을 때 바로 매수를 한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눈여겨보셔야 되냐? 장 끝날 때쯤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종목에 포함을 시킨 이후에 뭐 오후장에서 2시 51분이면 거의 장이 끝나갈 때쯤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한 이후에 시그널을 포착하시라. 그럼 그 시그널이 대체 뭐냐?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그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하는지는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게 급등 조만간 뭐 3에서 5거래일 내로 급등세를 보여주겠다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그런 시그널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검색식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그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법과 그리고 이 매매법, 급등 시그널을 보여주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검색식과 함께 병행해가지고 사용을 하신다면은 급등 시그널을 포착한 이후에 종목을 걸러서 급등 종목을 캐치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스피드 오늘 장이 끝날 때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요. 이따 우리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해주시는 시그널을 포착하는 방법 들으시고 투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최근 화장품주가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인 모습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늘 한국콜마 반등에 나섰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융합기술로 유명한 한국콜마에 더마 화장품의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더마 화장품이란 피부 과학과 화장품의 합성으로 최근 화장품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더마 화장품의 의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급등의 원인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더마 화장품에 대한 관심세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콜마라는 이 기업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기업은 아니실 겁니다. 뭐 화장품 기업 하면은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빼놓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기업이고 뭐 100년 전통의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고 화장품 업종을 어느 정도 보셨으면 한국콜마라는 이 종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슈라든지 최근 뭐 업종 흐름에 대해서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어지는 시크릿노트 강의 진행하면서 이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눈여겨 보시고 기술적인 분석으로서 포착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업종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포착을 하시면 되겠다. 이 급등 시그널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눈여겨 보시고 한국콜마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훑어드릴 거니까 한국콜마는 조금 더 자세하게 눈여겨 보시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국콜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한국콜마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더마 화장품에 대한 그 관심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더마 화장품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최근에 뭐 성인 여드름도 많이 나고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뭐 환경 오염 등에 의해서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성 뭐 피부가 뭐 질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피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요새는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남성분들도 요새는 뭐 꾸미고 가꾸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화장품들을 많이 찾냐면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고 성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이 포착된 시기가 11시 12분입니다. 11시 12분 보시면은 포착된 시기에 이후에 뭐 스캘핑으로 접근을 해도 일찍 포착이 됐기 때문에 뭐 스캘핑을 통해서도 그 약수익이 가능했고 이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봤을 때 좀 더 길게 가져가 봤을 때 공략을 했을 때 좀 더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약수익이 아니라 조금 더 가져갔을 때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져갔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국콜마. 잠시 후 시크릿노트에서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오늘 가장 먼저 포착된 SN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SN테크 포착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 지금 검색식 자체가 기술적인 요인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됐을 때는 그냥 뭐 검색식에 떴구나 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뭐 분석이라고 해봤자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업황이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한번 거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작업으로 한번 보시면서 아, 이 종목은 단타장이니 강의 방송에서 알려준 그 급등 시그널이 아니구나 맞구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은 그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캐치할 수가 있는 그런 그 매매법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 단일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설명해드리는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방법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시면은 그 시너지가 훨씬 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SN테크가 포착된 그 시기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SN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일 9시 34분쯤에 포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해주었을 때 포착이 되었는데 이 SN테크가 금일 이제 급등을 했을 때 포착을 한번 해주시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포착을 했는데 최근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스캘핑이나 장중 단타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이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줘야 된다. 포착됐을 때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5거래일 가져갔을 때 이 종목이 과연 급등을 할 것인지 그 시그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종목이 떴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 매매법과 함께 연동해서 공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테크까지 이렇게 오늘도 총 3종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크릿 노트 시작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방송에서 이제 들고 나온 주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이고 한국콜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한국콜마 종목은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좀 낯설지도 않고 최근 이제 화장품 업종 흐름과 제약바이오 흐름과 연동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뭐 우후죽순 전부 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 화장품 관련 업종이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갈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단순한 화장품 관련 종목이 아니고 다른 업종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어지는 강의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의 흐름과 함께 한국콜마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기업이 바로 한국콜마라는 기업인데 최근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주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한국콜마라는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 묶여있는 이 업종이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까? 수익으로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 업종과 관련 지금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내용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뭐 직접 찾아가지고 분석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찝어 드릴 테니까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왔을 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느냐 마느냐 그 급등 시그널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장의 흐름이 급등 종목을 먼저 잡느냐 안 잡느냐 싸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뭐 선취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관련 종목이 날아간다. 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해준다.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그널을 제가 포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이게 최근 장의 흐름에 맞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주식장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서 뭐 시간이 흐르고 뭐 거래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대세 매매법 같은 것들이 이제는 나중에 퇴색되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주식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매매법은 없고 최근 장의 흐름에 맞는 매매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행에 맞는 그런 매매법이다. 급등 종목을 잡는 것이 최근 주식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급등 종목을 미리미리 잡으셔야 되는데
뭐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최근 종목들이 워낙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급등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가고 있으니까 먼저 선침의 관점에서 종목들을 포착하는 법,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법을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매매법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한국콜마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콜마에 대해서 이 시크릿노트 강의 방송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사드 터널 드디어 탈출하나라는 지금 주제로 제가 강의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현재 화장품 업종들이 이 사드 터널을 뚫지를 못하고 통과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법도 한데 이 화장품 업종들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형국이고 살아나고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한국콜마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최근에 왜 눈여겨봐야 하냐면은 이 중국 사드 때문에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한국콜마는 중국 노출도가 낮은 네트워크 채널, 여기에 있는 그 고객사 위주로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힘든데 화장품 업종이라는 것이 그동안 중국인들,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뭐 화장품들을 싹쓸이를 해간다든지 매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콜마는 중국 노출도가 낮은 이 네트워크 채널 고객사 위주로 신규 주문이 확대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사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 한국콜마가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묶인 종목인 건 알겠는데 그럼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를 아셔야겠죠.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맨 위에 OEM 그리고 가운데 ODM 맨 마지막에 네트워크 OD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국콜마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형태가 바로 ODM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ODM이 무엇이냐, OEM은 무엇이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ODM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부 다 책임지고 A부터 Z까지 제작부터 판매, 컨셉 잡기, 시장 조사까지 도맡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ODM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자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면은 이니스프리라든지 여러 화장품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을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자, 한국콜마가 화장품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제가 예전에 넵튠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는 따로 있고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마케팅하고 실제로 시장에 내놓는 기업은 따로 있다. 말 그대로 퍼블리싱 기업은 따로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는 사람은 따로 있고 사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품을 개발해내는 업체가 따로 있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유통, 판매하는 이 업체들이 한국콜마 같이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요청을 합니다. 한국콜마는 말 그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한국콜마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기업이고 이 ODM이라는 사업 형태를 국내에 최초로 들여온 기업입니다. 맨 처음에 이 ODM이라는 사업 형태, 말 그대로 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 시장 트렌드 파악, 상품 기획하고 출하하는 것까지 이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이라는 사업 형태를 한국 시장에 최초로 이제 들여왔고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의 제품을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겠죠. 뭐 클리오라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니스프리 여러 여타 기업들 뭐 아톰이라든지 애텀이라든지 여기 뭐 치약이나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그 제품들을 여기서 다 만들어주고 유통하는 업체에다가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갖는 인지도 그리고 한국콜마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형태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고려를 많이 하였는데 이 한국콜마가 단순히 뭐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화장품 업계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출구를 모색해가지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점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업계가 그리고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단순히 화장품 업종뿐만이 아니라 제약업종까지 겸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약업종들 흐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등세를 반복해주고 제약업종이다 하면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제약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제약과 화장품의 융합을 통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순 화장품을 제조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업체가 아니라 의료까지 여기에 가미를 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에서 만든 화장품들입니다. 보시면은 브랜드들도 제각각, 제품들도 제각각.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이 유통업체에서 여러 여타 유통업체에서 동시에 한국콜마의 화장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합니다. 시청자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최근에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런 가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화장품 가게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화장품들, 유명한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위에 보시면은 최근에 뭐 이슈가 되었던 슈렉팩이라든지 이런 뭐 쿵푸 팬더 캐릭터가 들어간 이런 팩까지도 한국콜마에서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하고 뭐 만들어낸 그런 화장품들이다. 한 가지 업체에만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납품을 하는 그런 개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은 이 기업은 한 가지 기업에만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구나. 그냥 일반 화장품 유통업체와 그냥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화장품 유통업체가 사드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 기업은 여러 기업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구나. 이게 유통하는 업체들은 이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을 수가 있는데 제작하는 업체는 말 그대로 화장품을 제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현재 흐름이 안 좋아? 그럼 이 기업에다가 하면 되지. 다 안 되면 이 기업에다 납품하면 되지.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국내 기업이든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뭐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도 됩니다. 최근 이 한국콜마가 주목을 받고 이제 바닥 구간이 끝나고 주가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단순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호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매출 실적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출구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단순 화장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업종도 겸비하고 있다. 보시는 이 화면에서 나오는 공장이 바로 제약공장입니다. 현재 제약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니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왜 제약업종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고 제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제약업종이 필요한 화장품 트렌드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화장품과 제약업종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 쉽게 왜 제약이라든지 요런 이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과 화장품이 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리자면은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냐면은 여드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드름 하면은 뭐 여드름 관련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드름 관련 화장품 하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성분입니다. 아, 이 성분은 천연 성분이다. 뭐 합성 착향료라든지 뭐 이런 공업용품 말 그대로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성분들이 있지 않은지까지 꼼꼼하게 요새 소비자들은 따지고 천연 성분인지 정말 피부에 저자극을 주는 화장품인지까지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제약업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재 화장품 업종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병원에 가서 여드름을 치료한다든지 피부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일도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현대인들의 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과거와는 달라지게 피부 트러블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을 통해서도 이 피부 트러블 등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청소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뭐 성인 여드름이다 뭐다 하면서 짙은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화장품들 때문에 성인 여드름들 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피부 질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콜마의 컨셉입니다. 현대인들의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나를 좀 더 예쁘게 가꾸고 단점을 보완하고 피부가 나쁜 것을 보완해주고 커버하고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한국콜마가 내세우고 있는 현재 화장품 트렌드는 바로 이 지쳐있는 피부를 치료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국콜마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인들이 찾고 있는 최근에 흐름들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제약 사업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사업과 건강식품 관련해서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좋아지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성분을 바르고 좋은 것을 먹고 피부에 치료가 될 만한 화장품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건강과 더 나아가서 피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이 전체적인 이 피부를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컨셉으로 한국콜마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건강뿐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속부터 생각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 소비자들의 니즈와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업종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업황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더마 화장품 인기에 힘입어서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마 화장품 인기의 숨은 공신이다. 이렇게 뭐 기사가 뜨고 더마 화장품 인기의 한국콜마 웃음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마 화장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더마 화장품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더마 화장품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마톨로지라고 해가지고 피부과학과 화장품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학이라는 단어, 더마톨로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마라는 단어를 따오고 화장품과 합성을 시켜가지고 탄생한 합성어 더마 화장품인데 이 더마 화장품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피부과학 말 그대로 피부를 그냥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속부터 그리고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제품을 발라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마 화장품이 왜 인기냐? 방금 전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듯이 최근 소비자들이 눈여겨보고 계속해서 따지면서 화장품을 고르는 것이 어떤 화장품이냐면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배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최근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그 소비자들의 니즈와도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있는 소비자들, 한국콜마에 관한 이 소비자들의 피부 속부터 건강과 함께 생각해주는 의료 사업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그 관련 제품들을 찾는 것을 보시면은 이 최근 이 더마 화장품 인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한국콜마에도 더마 화장품 관련 제품들을 생산을 해달라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더마 화장품을 왜 한국콜마가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까 계속 강조드렸듯이 제약과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마 화장품을 만드는데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클리오라는 기업인데 이 클리오라는 기업이 이 더마톨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부과 피부를 생각하는 제약과 합성이 된 이 기업을 런칭을 했는데 이 더마톨이에서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료하고 또 뭐 무자극 판정을 받은 안전성 있는 제품들만 내놓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클리오들뿐만이 아니라 이 더마토리의 제품들에 이 한국콜마가 제품 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클리오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생산 라인, 이런 제품들을 함께 개발을 했고 현재 이런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근 이 더마 화장품에 대한 인기에 힘입어서 이 한국콜마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고 이 한국콜마가 주가 상승을 이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만 아니면은 이 한국콜마가 우상향할 것이다. 이 한국콜마의 앞으로 전망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 사드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사드 문제를 한국콜마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중국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구로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한국화장품 ODM 업체의 매출 현황인데 앞으로 뭐 전망 추정치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화장품 말 그대로 이 한국콜마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 한국콜마의 ODM 업체의 매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ODM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최근에 이슈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콜마는 이 ODM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해왔고 이 관련 사업에서 이미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이 ODM 사업을 도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ODM 관련 이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가장 먼저 주목을 받고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콜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의 PTP와 그리고 캐나다의 CSR을 인수하면서 이 미국의 PTP와 캐나다의 CSR이 어떤 기업이냐면 역시 한국콜마와 같이 ODM 사업을 영위하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미국 화장품 기업이고 캐나다 화장품 그 생산 기업인데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 더 넓게는 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북미 시장으로서 출구 말 그대로 활로를 뚫음으로써 중국의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매출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매출 활로를 찾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심지어 현재 PTP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현재 가동 중인 그 공장을 생산 라인을 더 늘리겠다. 더 늘려야 한다. 뭐 지금 2교대로 해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한국콜마 차트를 보시겠는데 이 한국콜마 차트가 왜 이렇게 한동안 우하향을 보여주었냐? 역시 사드 문제입니다. 그냥 뭐 화장품 관련 업종이다 그냥 묶였다 싶으면은 사드 문제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가가 그냥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설명해드리는 이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데는 오히려 이 최근의 주가 우하향세 말 그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 흐름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그 시그널에
이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종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려면은 그 이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그 하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눈여겨보시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콜마를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급등 시그널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시그널이 최근 장의 유행과 흐름에 맞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급등 시그널을 이용해서 한국콜마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이 중국의 사드 문제를 이겨내고 한국콜마가 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지 더욱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이 사드 문제와는 또 별개로 이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이 매출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이겨내고 이 화장품 업계에서 먼저 선구자 역할로서 살아남는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급등 시그널과 함께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한국콜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과 단타 장인의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방법, 제가 방금 전에 그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평 돌파와 함께 그 검색식을 이용해서 포착되는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급등 시그널과 한국콜마와 그리고 이평 돌파 검색식을 함께 어떻게 사용해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자세한 공략법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장품 생산하는 업체인 한국콜마에 대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지쳐있는 피부를 치료한다,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화장품을 만들자, 이런 컨셉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따지는 요즘의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제 주변만 보더라도 요즘은 화장품 성분 분석을 정말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국콜마 국내에서도 매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북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에 대한 탈출구도 지금 충분히 마련해두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 이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 번 더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는 그 한국콜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이평돌파 검색식을 통해서 어떻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급등 시그널을 통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급등하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급등 시그널을 통해서 어떻게 이 힘든 장을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지금 급등 시그널을 왜 포착을 해야 되냐면은 최근에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취매적인 접근이면은 이거는 단기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좀 더 오래 가져가지 않나, 좀 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선취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급등 시그널이 급등 시그널을 포착한 이후에 단기간 내에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등 시그널을 캐치하신 이후에 단기간 내에 급등 종목을 매수를 한 이후 공략을 통해서 뭐 많게는 상한가까지, 더 많게는 뭐 20%,
쭉쭉쭉 급등하는 종목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뭐 노트를 준비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뭐 매매법을 자세하게 적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네. 오늘 장 어땠는지 오늘 장 브리핑을 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고, 역시 저는 일관된 태도로 강조를 해드릴 건데, 최근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등 시그널을 포착해서 선침해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냥 종목을 급등하는 종목들을 올라탄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은 낙마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미리미리 안정적인 자리에서 급등 시그널을 포착한 이후에 선침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올라타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올라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만약에 20% 30% 급등하는 종목이라면은 미리미리 잡아놓으면은 20% 30%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장을 기회의 장으로 삼을 수가 있다. 급등 이후에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고 평범한 장에서는 그저 그런 수익, 평범하게 흘러가는 종목들, 그저 그런 수익, 그저 그런 종목들로 안정적으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혼돈의 장 속에서는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삼으실 수가 있다. 힘든 장에서는 그만큼 기회도 크다는 뜻임을 명심하시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매매법, 이평 돌파 검색식과 함께 급등 종목을 포착하는 급등 시그널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매매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집중해서 노트를 준비하시든지 펜을 준비하셔가지고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안한 장색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급등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급등 시그널을 포착한 후에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챙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방송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 저희 이 시간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과 또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